안녕하세요. 불당동에서 영어 과외하는 유나쌤이에요. 요 며칠 동안 기존 학생들에 더불어 새로 충원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에요. 현재 학습 계획에 있어서 혼동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담 전화를 꾸준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은 상위권 대학 입시 실패 사례를 들려드릴까 해요. 요즘 분들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수학 영어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어떤 학원이 괜찮은지, 커리큘럼은 어떠한지, 어떤 선생님이 유명한지는 조금의 노력만 들이신다면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얻다 보면 종합적으로 자녀에게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이것도 아실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만 되지도 않는다는 거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입시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각각 작은 요소들이 더해져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콕 집을 순 없지만 큰 원인이 됐던 몇 가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학생의 사례도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입시가 어려워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저에게 중2가 끝나가는 겨울방학에 찾아왔어요. 이 학생 또한 어학원 최상 위반에 있었으나 자기의 영어 실력에 확신이 없었어요. 문법은 불안하고 고1 모의고사를 풀어서 90점이 넘긴 하지만 이 점수가 언제까지 나올까 하는 걱정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께선 본인의 학습 플랜이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는데 보통 자녀 학습 계획을 빈틈없이 짠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니까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법도 하셨죠. 고등학교를 외고를 보낼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문법이 불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왔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학생을 데리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학생 또한 문법은 학원에서 특강을 들었으나 문장을 보기 위한 문법을 공부는 하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해서 그 단어 조합으로 독해를 푸는 학생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독해를 해서 푼다기보다는 찍고 있는 것이죠. 아는 단어에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요. 어학원 최상 위반에서 토플 문제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학생이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는 몰랐겠지만 학생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 학생은 언어감은 타고난 학생이었어요. 이런 학생들은 정리를 해주면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국어도 고등학교 선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어는 이제 저와 시작할 거였고 수학의 경우 구불당 쪽에서 기초를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선생님한테 일대 다수 수업을 받고 있었고 고등선행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가고자 했던 서강대에 떨어지게 된 걸까요? 학생의 성향. 일단 이 학생은 좀 뺀질거린달까? 본인이 언어감이 뛰어난 걸 알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아니 그 절반도 하지 않고 본인은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동안은 그 정도만 해도 잘한다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차이는 집요하게 물어늘어지는 것에 있어요. 이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면 그건 상위권에 머물고 빈 곳이 확인되면 그걸 채우려고 어떻게 해서든 물어늘어지면 그 학생은 최상위권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일평생 물고 늘어지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강에도 잘한다 소리를 들으니까요. 저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학생은 고1에서 예비고2 수준의 구문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언어감은 뛰어나서 속도는 빠르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왔을 때 제 눈에 학생이 본인의 영어 실력에 만족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족하는 때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비고2 수준에 왔을 뿐인데 말이죠. 해오는 숙제량이라든지 숙제의 질 모든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생의 경우 스스로 부족함이 인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래도 조일 땐 조이고 어를 땐 어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속도는 더뎌졌죠. 숙제질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영어 과목에만 그런 성향이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학생의 학습 성향이란 모든 과목에 골고루 적용되는 것이란 걸 학생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이 본인의 영어 실력에 만족을 하게 되면서 점점 어머님께 징징댔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다. 힘들다. 이미 현재 상황에 대해 어머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었고 숙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많이 안 해오고 있으니 숙제질을 높여오라는 조건으로 숙제량도 줄인 상황이었는데 학생이 힘들다고 징징대니 어머님은 영어를 잠시 쉬어보는 게 어떤지 여쭤보셨어요. 현재 실력을 알려드리고 학생 성향에 제가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방법을 일러줘도 안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2 올라가면 내신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향상 떨어지면 그때 영어 공부할까 고민하다 힘든 거 하기 싫어서 안 할 거기 때문에 주에 한 번이라도 유지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며칠 고민하시다가 휴회 결정을 내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3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방학에 지인 선생님에게 그 학생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외인고하니 국어도 선행을 한창 하다가 이제 됐다 싶었는지 그만뒀답니다. 힘들다고 엄마한테 징징대서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문과 쪽으로 갈 애가 국어랑 영어에 1분이라도 더 쏟고 있어야 할 애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하면서요. 영어는 잘 가르쳐놨더라 소리를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유지라도 잘하길 바래야지. 2학년 3차 고사가 끝나고 학생에게 상담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영어가 2차 고사부터 3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자기가 여름방학 때 그래도 좀 하면 3차 고사엔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국어도 예상보다 고1 때 성적이 안 나왔고 그걸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에 영어까지 등급 하락이 되었으니까요. 얘길 들어보니 예상대로 제가 휴회 전에 유지라도 하려면 해야 한다 일러준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유지도 안 돼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이 사례에 넣을까를 많이 고민했지만 이전 내용인 잘못된 결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게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학생의 아버님은 자녀가 공부하는 것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길 바라시는 분이셨어요. 본인이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혼자라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잠깐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어머님은 자녀들의 교육을 주로 담당해 온 분으로서 교육 트렌드에 민감하려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야 하고 돈을 들여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분이셨죠.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세요. 어떤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야 한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써야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보면 이 학생의 어머님께선 전업주부셨는데 아버님께 아이들의 사교육 총금액을 줄여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수업료가 밀리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으셨는데 그 이유가 이번 달에 나간 금액이 이미 아버님이 아시기에 상한선이어서 다음 달에 해당하는 예산 금액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라던가 국어를 휴회 낼 때는 학생이 하기 힘들다고 징징거린 것도 있었겠지만 어머님은 베스트 플랜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학생이 그런 성향이기에 주의를라도 끌고 가야 한다는 걸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님께 예산에서 넘는 금액을 계속 숨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덜 급해 보이는 과목을 잠시 미뤄두고 국어를 좀 더 하다가 끊고 수학을 좀 더 하다가 끊고 영어를 좀 더 하다가 끊고를 반복하는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사실 중요 과목들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목표셨겠지만 학생 성향에는 맞지 않았어요. 힘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수업 일수를 줄여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시고 세 과목 다 꾸준히 하는 학습 계획을 세웠더라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입을 포함한 자녀의 많은 것들은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다른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의지, 관리 잘해주는 선생님, 학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 세 박자가 맞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고되게 몇 년을 보내고도 목표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속상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졸업을 시켜서도 어떻게 되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던 저도 속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주고 확률을 올려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